채 집을 살 수 있어서 수년간 부동산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았던 게 갭 투자입니다.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투자에 성공하려면 전세값이 오르거나 집값이 상승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두 조건이 어긋나면서 갭 투자자들의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승현 부동산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현상 진단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전세값 하락세가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선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고민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입주 물량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그 전세값이 좀 하락세, 그런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서울도 지금 연말까지 보니까 약 한 28,500가구 정도 입주 예정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향후에 대단지도 입주를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 전세값이 많이 하락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요. 또 그 서울도 보니까 한 6월부터 12월까지 이런 전체적인 추세를 한번 보니까 2년 새 가장 낮은 그런 추이를 갖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뭐 전세값이 약세가 좀 뭐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들 또 전체적으로 그 매매가는 상승한 상태에서 버티고 있는데 전세가만 계속적으로 낮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격차는 상당히 앞으로도 더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서울의 경우는 지금 입주 물량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2년 사이에 전세값이 지금 가장 낮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서울에만 국한된 얘기인지 아니면 뭐 지방도 비슷한 사정인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심한 그런 분위기죠. 왜냐하면은 몇 년 새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었다 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도 약간 그 인기를 업어서 그 밀어내기식 분양들을 상당히 많이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뭐 지금부터 쌓여있던 물량들이 계속 늘어났던 거고요. 시장 전체를 봐도 입주율을 보니까 입주율이 전국적으로 한 70%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아직까지도 입주할 수 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지금 그 부동산 시장 자체가 뭐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세제 개편 때문에 매매값이라든지 전세가들의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매매값하고 전세값까지 같이 하락하는 그런 전체적인 시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 더 짚어봐야 할 게 전세가율입니다. 꾸준히 하락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60% 선도 지금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네, 근데 뭐 율로만 본다면은 뭐 60%가 내려왔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뭐 전세가가 내려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왜냐하면은 율로 따지면 그만큼 또 매매가가 올랐기 때문에 율이 또 떨어졌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나 뭐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은 그 60%가 붕괴된 거는 벌써 4월부터 붕괴가 됐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 뭐 수치로만 봤을 때는 전세가가 무조건 떨어졌다라고 판단할 게 아니고 매매가가 올랐고 매매가에 따라서 전세가가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비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를 하시고 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합니다. 이렇게 전세가율이 낮아지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갭 투자 위험성이 더 커지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시장을 그 호황기 때 들어온 사람들이야 뭐 매매가가 올랐지만 뭐 마지막에 그 갭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매수를 했는데 전체적인 그 전세가율 추이 자체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뭐 막차 탔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지나면서 그 비율이 그 내가 갭 투자하는 비율이 점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갭 투자를 지금 시장 자체에서 전세가율이 좀 불안정한 상태에서 접근을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또한 갭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지금 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우리가 그 초반에 한 4월경 정도에는 임대사업자들로 전환들을 많이들 했습니다. 근데 임대사업자들로 전환을 하지 못했거나 뭐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보지 못한 뭐 6억 이상이라든지 85제곱미터 이상 같은 경우는 접근들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나중에 양도를 하게 되면은 그 세금들이 10%, 20% 정도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그 양도세들이 너무 좀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양도세에 대한 이런 부담감 때문에 계속적으로 버티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정책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갭 투자 여건은 그렇게 좋지만 않다. 조금 시장 자체가 갭 투자는 좀 어둡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금리 인상 전망 또 종부세 인상을 골자로 한 보유세 개편안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자연스레 이제 갭 투자자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더 커질 텐데요. 그렇죠. 요즘에 그 금리에 대해서도 뭐 이자, 금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이런 그 금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종부세 개편이라든지 보유세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시장 자체를 그 세금을 그 계산하는 그런 자체가 그 공정 시장가율 그 비율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비율 자체도 지금 올려야 된다는 의견이 많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공정시장가율 이 비율입니다. 그러면 이 비율이 높게 되면은 내가 보유를 하고 있고 또 기존에 있었던 주택이 뭐 한 7억, 8억 정도 됐던 주택이 10억이 넘어가 버리면은 벌써 그거에 대한 세율 조정이 벌써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금리 인상, 종부세까지 개편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갭 투자 하셨던 분들 그런 압박감들은 상당히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갭 투자자들이 급매물로 내놓은 가능성도 있을 건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을 사야 하는 실수요자들이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부동산 그 전체적으로 실수요층들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급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들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 그 시장을 가보시거나 뭐 부동산을 가보면 사실 급매물 이런 그 뭐 광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사실 그 급매물이 많다는 것은 사실 좋진 않습니다. 급매물이 많다는 건 결국 시장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급매물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조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내가 실수요자가 아니고 세입자로 좀 전환을 하겠다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계속 이런 뭐 그 이자에 대한 부담감도 계속 안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확인 그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는 꼭 가입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갭 투자와 그에 따른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